4월 16일자, 오늘은 비즈니스 할 때 전화 커뮤니케이션을 왜 해야 되는지, 비즈니스 성공 전략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게요. 저희가 고성과자들, 하이퍼 퍼포먼스들은 오후에 보통 통화가 힘든 경우도 있더라고요. 워낙 많은 전화를 하고, 많은 미팅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소통량이 중요한 건데, 일반적으로 처음에 이게 트래픽이에요. DB가 있고, 그러니까 보통 노출을 시키고, 오프라인은, 그 다음에 소통량이에요. 온라인은 DB, 노출을 시키고, 유입수인데, 오프라인은 그래서 객단가가 크고 그 다음에 구매 전환율이 크고 보통 객단가 구매 전환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세일즈의 능력이 좀 판단 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 탤런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구매 전환율, 세일즈 잘하는 분, 객단가 이거를 막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를 잘 발표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객단가를 올리는 능력이거든요. 구매 전환율 올리는 능력, 그 트래픽을 올리는 능력. 이게 온라인은 유입률인데 오프라인은 소통량이 중요하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강의하는 것도, 구매 전에 올리는 것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상담에서 클로징 하는 것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상담할 때, 상담 내담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000만 원짜리도 팔리고, 100만 원짜리도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내야 된다. 이게 상대적으로 온라인은 시간 투자 에너지, 오프라인은 에너지가 좋아야 돼요. 에너지를 계속 내야 되는데, 이게 전화 커뮤니케이션이 처음에 트래픽을 올리는 거예요. 그 전화의 중요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가망 고객, 잠재 고객, 그 가망 고객, 잠재 고객은 그냥 수줍은 여성과 똑같다. 수동적이다. 능동적이지가 못하다는 거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영업자나 판매자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제안하지 않으면은 수동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수줍은 여성들, 특히나 능동적인 여성이 아니에요. 수줍은 여성. 뭐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자. 수줍은 여성들 생각하시면 좋아요. 가망 고객이랑 아직 구매하지 않았지만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보인 잠재적 고객이에요. 그래서 효과적인 관리가 중요하겠죠. 광고의 관리는 매출 증대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성공 사례가 소프트웨어 회사의 맞춤 데모 정보, 저환율 20% 이상이 향상이 되죠. 일반적으로 가망 고객들 전화를 하는데 369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3번 정도 의식이나 무의식적으로 보면 신뢰를 갖고 6번 정도 보면 친밀감을 가져서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거래? 그리고 친밀감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업자는 많은 사람들 상대하다 보니까 이게 누군지 모르는데 구매 고객님들은 영업자한테 친밀감을 느끼지 않으면 구매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구매한 고객인데 저는 그분을 처음 봐서 모르는데 이분은 저한테 친밀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줌에서도 만나고 유튜브에서도 만나고 카톡에서도 만나고 또 강의도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 만나니까 강의를 또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더라고요. 소비자들이 당장 구매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이 소비자는 구매하기 전에 그런 과정을 거쳤더라. 줌에서 만나기도, 줌에서 강의도 많이 들었고, 뭐 이제 오프라인 강의도 뭐 예전에 막 몇 년 전에 들었던 분들도 있고요. 직접 전화를 통해서 신뢰성을 강화시키죠. 그러니까 쉽게 안 된다. 쉬운 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음성 소통의 힘이 그러니까 목소리 톤으로 영향받죠. 일반적으로 목소리 톤이 즉각적인 반응을 신뢰 형성에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목소리를 많이 사용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이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런 경우 이게 나오더라고요. 목소리를 많이 사용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목이 좀 갔어요.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유명 강사들 보면은 목이 다 간 거 느끼지 않으세요? 전한길 씨 목소리 좀 갔잖아요. 그러니까 현승원 씨 젊은 분인데 현승원이라는 분이 그 몇백억 엑시돼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이룬 분인데 목이 갔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목소리의 힘 내공이 강해요. 일반적으로 목소리가 같고 내공이 강하다. 이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강력해진다고 하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목소리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강력해진다.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영업자나 전화하거나 강의하거나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말을 좀 아끼기 시작해요. 목소리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현장에 있으면 살찌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목소리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계약 성사율의 향상, B2B 형상을 시키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을 배부르면 눕고 싶죠. 절박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일부러 사업 초창기 때 김밥데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랜드가 지금 10조 기업이 잘 되는데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김밥데이를 한대요. 이랜드 처음에 성장할 때 구성원들이랑 거의 매일 김밥을 먹었대요. 초심을 살린다고 절실함을 살린다고 김밥데이라는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10조 기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절박함 절실함이 성장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절박함 절실함을 이루면은 쉽지 않다. 이랜드도 아이러니하죠. 애슐리라는 회사가 이랜드 소유자인데
호텔 음식을 뭐 2분의 1 전략? 제가 이랜드 사장님들, 기획사 사장님들이랑 임원분들 다 알아요. 그래서 박성수 회원님 빼고는 다 친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랜드라는 회사의 경영 전략은 한 달에 한 번씩 김밥데이라는 거를 일부러 한다고 그래요. 절박함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술자리 같은 걸 안 하는 회사잖아요. 기독교적인 색깔이 너무 강한데 근로자들한테 박하기로도 유명해요. 그러니까 그 롯데랑 이랜드가 굉장히 연봉이 박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인스프리 가지고 이어가는 회사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학습 문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반응 확보에 되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화해서 콜백이 늦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영업 퍼포먼스가 큰 사람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콜백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고객과의 콜백, 파트너와의 콜백은 최소한 24시간의 콜백은 필요해요. 12시간 내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가 들어요. 아는 지인분이 그냥 밥 먹고 똥 쌀 시간은 있어도 나한테 전화할 시간 없냐 해가지고 오수인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시간, 24시간의 콜백?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득이한 사고가 난 케이스가 아니면요. 그래서 거래를 할 마음이 있으면 최소한 12시간, 24시간의 콜백은 해줘야 된다. 일반적으로요. 그리고 영업 피드백이 빠른 분들이 고용봉인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메일도 빠르게 반응하고 뭐 숙제해가지고 그냥 숙제 같은 거를 안 남겨두는 거죠. 그리고 뭔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24시간 안에 시도하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는 사장된다고 합니다. 보통 하루 지나면은 사람 망각의 동물이어서 망각을 해버리고, 예, 그리고 그 부분이 또 일반적으로 또 하루가 지나면은 30% 70%가 망각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망각의 동물이어서 즉각적인 피드백, 반응이 필요한데 이게 전화가 가장 빠르다. 네, 의사소통 가속화시키고 그래서 바로바로 전화하는 거를 습관화들여라.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이게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서 저를 위해서도 이게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요즘 전화하는 걸 너무 싫어하지? 피드백하는 걸 너무 싫어하지? 아,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지금 안 하고 있지? 예, 그런 부분 있죠. 그래, 고객의 니즈가 실시간으로 파악. 건프로 TV가 온라인 창업과 관련한 모든 것,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우측 상단과 본문 댓글에 세미나 참석 링크가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 유튜브, 오픈 채팅, 자동화 홍보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준비해 놨으니 영상의 오프라인 무료 세미나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 실시간으로 경청하고 니즈 분석하고 맞춤 솔루션을 작용하고 지속적인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트래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 트래픽이 없으면 회사는 매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트래픽부터 시작하거든요. 노출량, 고객 DB, 노출량, 고객 DB, 유입 수. 쇼핑몰도 마찬가지죠. 트래픽이 없으면은 쇼핑몰 매출이 나온다는 게 말도 안 되거든요. 노출수. 그래서 노출 싸움을 돈 들여가지고 광고 싸움을 하죠. 의사결정 과정의 가속화를 시킵니다. 네, 일반적으로 신속한 소통이 있고 프로세스를 단축시키고 시간을 절약하고 성정 가속화. 일반적으로 한 사람한테 6번 정도 거래하면 100% 거래를 한다고 했죠. 돈 없는 사람 빼고는. 근데 6번 거래를 웬만한 회사는 못하죠. 왜냐면 거절에 대한 것 때문에. 그래서 자존감이 센 사람이 연봉이 높다고 그래요.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6번 트라이 하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신속한 소통, 프로세스 단축, 시간 절약, 성장 가속화를 통해서 그러면서 돈 없는 사람 영업은 시장이 흐르는 돈을 잡아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냥 돈 없는 사람한테는 제한 안 하면 돼요. 근데 돈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6번 이상 제한을 한다? 그러면 그런 거래. 제가 부동산 때 고용봉이었거든요. 2천, 3천? 채권 추심처럼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사채업자처럼. 그러니까 6번 이상 전화를 하니까 전화 바꿔가면서 이 열정 보고 거래를 하더라고요. 아, 권 대표 끈 게 있다. 성공할 것 같다. 그래서 거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안함 때문에 거래하시고 일반적으로 고객의 관계 형성의 첫걸음 초기 전화 접촉 신뢰 기반 정기적인 관계 구축. 근데 돈 없는 사람한테 에너지를 안 써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6번 정도 컨택하는데 돈 없는 사람한테 에너지 쓰지 말라.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 6번 이상 컨택해라. 네, 그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근성이나 끈기가 가장 위대한 자질이라는 걸 알고 있다. 네, 그런 걸 좀 알리는 거죠. 관계 형성의 첫 번째는 전화 접촉. 사람은 눈을 보고 신뢰로 눈을 보고 소통하는 게 제일 나아요. 눈으로 말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애, 그러니까 전화 그 다음에 전화, 그 다음에 카톡, 문자. 문자는 카톡이나 문자는 전화를 안 하면 스팸이에요 그냥. 예. 그래서 전화를 하고 문자 카톡을 보내야지 전화를 안 하고 문자 카톡을 보내잖아요. 그냥 100% 스팸. 예. 그래서 연애 생각하시면 돼요. 연애. 눈을 보고 말해요.
그나마 정성 들인 게 전화죠. 그러니까 카톡이나 문자로 연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신뢰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합니다. 이런 부분이 고객 충성도를 올리고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감정적인 유대 관계. 그래서 고관여 상품이라고 하죠. 관여를 깊게 해줘야 된다. 고관여 상품. 관여를 적게 해주는 건 쇼핑몰 상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관여를 적게 해주는 컨텐츠 산업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100단위, 200단위는 무조건 고관여 상품. 그러면은 관여를 깊게 해주는데 어떤 사람이 개입하는 거에 따라 퍼포먼스가 틀려져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은 고객들과 연애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경쟁사 대비 우위 확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신속한 대응을 하고 직접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경쟁사들이 이걸 안 하잖아요, 시장에. 그래서 경쟁 우위라는 게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경쟁 우위가 생기거든요. 보랏빛 쏘가 온다. 남들이 안 하는 거. 네. 비교 우위. 그것도 남들이 안 하는 걸 한다. 때론 또라이 같은 얘기를 하고 또라이 같은 짓을 한다? 이게 남들이 안 하는 거거든요. 그게 경쟁 우위의 구축이에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루에 책을 한 5권 읽고 진짜 일에 미친 사람? 근데 인터뷰에서 맨날 또라이 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근데 제가 볼 땐 되게 전략적인 거예요. 계획적으로. 또라이 같은 얘기하면서 고객들한테 USP, 유니크함을 심어줘요. 일론 머스크 같은 그 기업들은 테슬라는 마케팅 팀이 없어요. 회사에 마케팅 부서가 아예 없는 데거든요. 근데 유일한 마케팅 도구는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 또라이 같은 인터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보랏빛 쏘가 온다는 경쟁 우위 전략? 미국도 많은 자동차가 있잖아요. 포드 자동차나, 근데 포드 자동차 CEO분들 얌전 빼지, 그게 일론 머스크는 또라이 같은 짓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신속한 대응, 직접 커뮤니케이션 전략, 네, 경쟁사 대비요. 그리고 전화 커뮤니케이션의 감정 전달력이 있죠. 고객이, 제가 증권사 PB도 있었는데, 영어 퍼포먼스를 많이 하는 분들은 전화 이렇게 하는 걸 달고 살더라고요. 증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고객들과 많은 소통이 있는 사람들이 퍼포먼스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형님들 해가지고 거기 막 몇백억 정도 펀딩을 유치하는 형님들 보면은 고객들과 전화로 펀딩도 유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오프라인 무조건 만났겠죠. 만났으니까 전화로도 소통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전화를 모르는 사람한테 하면 콜드콜이라고 하잖아요. 차가운 전화. 예, 스팸이 돼버리는 거죠, 콜드콜은. 예, 근데 콜드콜을 웜콜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콜드 리딩 기법이라고 해서 상위 1%의 영업자들이 쓰는 콜드 리딩 기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탈을 방지하고 감정을 전달하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언어적 신호 활용도 가능해요. 음성의 높낮이? 제가 우스갯얘기로 그 사람의 목소리 들으면 그 사람 연봉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목소리, 특히나 월요일 2시에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럼 근로자. 회사의 그 낮은 직책, 눈치가 보이는 거죠. 전화를 받는다, 그럼 임원급. 예, 좀 자유로운 거죠, 의사통이. 눈치를 안 보는 거죠, 회사에서. 그리고 자영업자는 100% 받아요. 또, 연봉이 높은 사람일수록 목소리에 힘이 있고, 목소리에 걸걸해요. 네, 이게 약간 너무 그 프레임이 갇혔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영업을 한 20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에요. 목소리만 들으면 그 사람이 연봉이 산출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연봉이 높은 사람한테 6번 이상 트라이하라고. 그러니까 소득이 안 나온 사람 몰래도 계약 거래율이 안 돼. 돈이 없어서 거래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하는 속도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고객들과 이걸 앞으로 하는데 이 사람이 말을 빨리 한다. 그럼 나도 말을 빨리 하고 1.2이 속도보다 1.2나 1.5 정도 말을 빨리 하는 거야. 말을 늦게 한다. 그러면 저도 말을 약간 늦게 하는 거야. 근데 이분보다는 1.2, 1.4. 이 말하는 속도가 일반적으로 비언어적 신호 활용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목소리가 느긋느긋하다. 그러면 좀 여유로운 사람. 목소리가 빠르다. 생각의 속도가 빠른 사람. 네, 이런 거 이제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목소리가 좀 느긋느긋하다, 여유로운 사람, 목소리가 빠르다, 생각의 속도가 빠른 사람. 이 목소리 속도로는 연봉이 산출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왜냐면은 판매를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 목소리가 빠를 거고, 예를 투자를 잘해서 목소리가 이렇게 한 사람들은 목소리가 좀 느리는 반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신중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자본주의 돈 버는 기술은 딱 2가지예요. 판매의 기술 배워서 판매를 잘하던가, 투자의 기술 배워서 투자를 잘하던가. 온라인 쇼핑몰도 약간 투자의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플랫폼을 여러 개 만들어서 투자의 수익을 거두는 거. 네. 늦으신 분들이 더 잘하더라고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 네. 숨소리 간격도 되게 중요하고, 침묵의 의미도 되게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부러 목소리를 세게 냈다가, 약하게 냈다가, 세게 냈다가, 약하게 냈다가.
그게 몰입력을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해하기 쉽지 않아요. 무조건 세게 얘기해야 사람들이 집중을 한다 생각하는데 세게 얘기했다가 약하게 했다가 조곤조용 얘기했다가 세게 얘기했다가 약하게 했다가 그게 몰입 능력을 올린다고 해요. 유입수. 그래서 보통 작게 얘기하면은 저희 집중해서 듣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전화 영업의 성공률은 통계 자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거래에서 전화가 압도적으로 커요. 소셜미디어의 5배고 문자의 4배네요. 이메일 그냥 스팸 메일이 아니에요. 장문 메일. 예를 들어 누구누구 고객님 하는 장문 메일. 이거의 3배네요. 압도적으로 전화가 크죠. 그래서 전화를 잘해서 한 달에 10억을 버는 여성을 알아요. 물론 이분이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했어요. 지식산업센터. 한 달에 10억을 벌어요. 전화만 잘해서. 사장들 CEO들한테. 지식산업센터 하나 팔면 1,000만 원, 많이 하면 2,000만 원도 주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받아서 그 영업자들한테 500만 원씩 뿌리고 2,000만 원 받아서 영업자들이 뿌리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전화를 많이 만날 수 한 달에 10억 벌면은 전화 300통화 할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아도.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 예.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지식산업센터 월소득 10억 유치원 선생님. 연봉 10억인가 월소득 10억인가 약간 헷갈리는데 제가 이제 10억이라는 걸 꽂혔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00통을 전화한다고 하더라고요. 막 전화하면서 욕도 듣는데요. 야, 이 개, 전화하지 마, 막 그래가지고. 여성분이 막 전화하는데. 전화 영업의 효과적인 시간대, 오전 9시에서 11시. 저는 이게 쉽지 않던데. 4시에서 5시. 약간 여기에 감성에 올라오는 시간. 저는 제가 이기적이라서 제가 그냥 컨디션 좋을 때 해요. 제가 컨디션 좋을 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4, 5시가 감성에 근데 제가 10시 이후에 전화를 했거든요? 통화가 낮에 힘들다고 정신없는? 근데 10시 이후에 그냥 돈 얘기하니까 바로 거래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지금 하면서 챙겨야 되겠다 싶은데, 예, 피해야 할 시간, 예, 10시, 오전 8시 이전이랑 저녁 6시 이후라고 하는데, 오히려 10시 이후가 사생활이 들어가는 시간이라서, 감성이 말랑말랑해서, 이게 돈이라는 게 이성의 존재인데, 결정은 감성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논리로 설득하고, 감정으로 클로징을 해라. 예. 그러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결국 감정이에요.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어쨌든 이게 사적인 시간에 전화하니까 설득이 더 잘 됐던데요. 네, 아무튼 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4시에서 5시가 좋다고 얘기하네요. 의사결정 시간이라고. 그래서 9시에서 11시는 업무 집중력이 높은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피하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4, 5시가 제일 적당하다고 얘기하네요. 네. 그리고 1시 이후에 점심시간, 휴식시간. 저는 제가 편한 시간 해요, 그냥. 효과적인 전화 영업은 적절한 시간대에 선택하는 걸 연구에 따라 오전 11시 사이,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가 가장 좋다고 하네요. 예, 제가 이 시간에 하네요. 예, 제가 그냥 컨디션 좋을 때. 그리고 화요일이랑 수요일 성공률이 가장 높은 요일이라고 하네요. 화요일, 수요일. 이거 왜 그럴까요? 월요일은 업무 시간이 빠르고, 금요일에, 저도 그래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보통 결정을 월요일에 내려가면 너무 빨라가지고 그렇고, 화요일이랑 수요일날 결정 내려가면은 결정 확률이 높더라고요. 보통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세미나를 통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금요일까지 기다렸다 하잖아요. 그럼 나가리예요. 네, 나가리. 네. 세미나 듣고 결정 전화를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하는 게 제일 나오더라고요. 월요일 날은 정신 없고 다들. 네. 보통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하면은 나가리다. 네. 효과적인 전화 스크립트 이거 그냥 GPT가 많이 써주는데 뭐 어찌됐든 콜드 리딩 기법 예스를 3번 유도하면 노가 안 나온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과 경청이다. 이거 폐쇄형 질문이 있고 개입형 질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예스 노의 질문은 그냥 폐쇄형 질문이잖아요. 사시는 곳 어디세요? 그리고 약간 깊은 질문이죠. 연봉이 어떻게 돼요? 피해야 될 질문이죠. 네. 근데 이거 연봉이 어떻게 돼요? 답을 해주잖아요. 깊은 관계가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종잣돈이 얼마나 있어요? 그럼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상담을 통해서 창업 비용이 얼마나 돼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질문과 경청이에요, 이것도. 상담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고관여 상품이 정리되겠죠? 제가 잊고 있었네요. 연봉이 어떻게 돼요? 보통 창업 자금이 어떻게 돼요? 요즘 상담할 때 제가 그걸 안 물어보더라고요. 예, 일반적인 부분에서. 이게 구매 전환율을 올릴 수 있는 질문이에요.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질문이고, 예. 그리고 전화도 마찬가지예요. 전화가 1차 클로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 클로징, 그 다음에 2차 클로징, 상담을 통해서 2차 클로징. 예. 전화가 없으면 1차 클로징이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가 아니라 전화를 해야 되고 이메일이 아니라 전화를 해야 된다.
근데 왜 못하냐?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연봉이 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유재석 씨 생각하시면 돼요. 유재석 씨. 유재석 씨, 그러니까 방송에서 망가진 거 막 메뚜기 뭐 못생겼다, 뭐 망가지는 거 두렵지 않잖아요. 막 진흙, 뭐 머드팩. 그러니까 유재석 씨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예, 자존감이랑 연봉이랑 같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연봉이 높아요. 작은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큰 목적으로 해서. 거절당하는 거고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신만 손해인데 나 거절하면은 나는 시간당 1,000만 원짜리고 아는 게 많은데 도움 될 수 있는 게 많은데 맨날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나 피하면 나만 당신만 손해지 뭐. 예. 나는 당신한테 도움이 될 엄청난 내공이 있는 사람인데. 예. 그런 자존감. 예. 거절의 이유 시간 부족. 지금 바빠요. 관심 부족 필요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는 거 피하세요. 영업 시장에 흐르는 돈이죠. 그러니까 좀 심한 얘기고 거지들은 피해라. 예. 너무 심한 얘기인가요? 예. 그리고 경쟁 사이요? 이미 다른 곳. 예. 아니, 필요 없어요. 지금 바빠요. 이거는 해결할 수 있죠. 예. 전화 영업을 거절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거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거절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학습의 기회. 거절은 비타민이다. 제가 터닝포인트라는 그 유튜버 영상이 있는데 기업인들의 영상이에요. 막 뭐 노숙자였다가 지금 막 1조 기업을 만든 사람들이 막 그거를 맨날 하는 방송이 있거든요. 그 티핑 포인트가 터닝 포인트가. 근데 그 아침마다 진짜 차 안에서 먹고 자고 했던 사람인데 화장품 회사랑 데킬라 회사를 물론 미국들은 1조 부자가 가능하겠죠. 1조 10조의 기업을 뭐 이제 이런 분이 억만장자가 된 분들인데 이분이 딱 두 가지 됐다는 거야. 처음에 100번을 거절당해도 화장품 방문 판매부터 시작했어요. 101번을 새로운 마인드셋에 들어간다? 자기가 성공한 원칙 첫 번째. 두 번째, 고객의 재구매에 포커스를 뒀다. 화장품 한 번 판매하는 게 아니라 계속 살 수 있게. 네, 이 두 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101번에 거절이 있어도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간다. 네, 재구매에 포커스를 둔다. 한 번 판매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평생 가치는 1,000만 원이다. 재구매에 포커스를 둬라. 네, 그런 거죠. 두 가지 사례입니다. 모든 기업인들은 처음에 세일즈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세일즈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거절이란 게 있기 때문에. 누가 그냥 데이트해요. 100%다 내가 연애 데이트해요. 그러면은 그거지. 그죠? 암만 카사노바라고 하더라도. 그죠? 전화 커뮤니케이션 기술 향상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전화 커뮤니케이션, 직접인 연습과 피드백, 목소리 톤, 속도. 근데 이것도 하면서 늘더라고요. 제가. 왜냐면은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하는 걸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뭐 누구한테 전화하는 게 두려운 게 아예 없거든요. 그게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해도 부산분이다 그러면은 시간을 좀 이렇게 서로가 편한 시간이다 오랫동안 통화할 수 있다 하면은 이 서울로 제가 초대를 할 수 있어요. 이 넉넉한 시간이 있다. 이분도 저도 마찬가지고 어떨 때는 제가 이분이랑 전화하는 게 좀 시간 낭비다. 왜냐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초대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은 시장의 흐름을 돈을 잡아라. 예, 돈이. 그러니까 고객이 거절하는 경우는 돈이 없어서 거절하는 케이스 되게 많아요. 네, 이런 부분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이거를 뭐냐 넛지라고 표현하거든요. 환경 설계를 100%다 했는데 불구하고 거절한다 그러면은 이 심리적인 밑바탕이 여유가 안 돼서 돈이 없어서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속마음으로 돈이 없구나, 여유가 없구나, 기다려야 되겠다. 네, 그리고 보내시면 돼요. 네, 이런 부분이 이런 건 고수들은 넛지 환경 설정을 합니다. 100% 거래를 만드는 거래 방법에 환경 설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물론 하면서 이것도 늘어나요. 전화도 하면서 늘어나고 강의도 하면서 늘어나고 유튜브 라이브도 하면서 늘어나고 유튜브도 하면서 늘어나고 이거 제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하면서 늘어나더라고요. 지금 하면서 기술 통합 AI 디지털 저는 이거가 사람 AI처럼 안 들리는 사람 목소리처럼 전화하는 기계가 있으면 대박이겠다 AI가. 근데 너무 전화가 막 사람 목소리가 아닌 AI 같잖아요. 근데 사람처럼 전화하는 AI가 있으면 대박이겠다. 왜냐면 이게 AI가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판매하는 영역은 AI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케팅 설계하는 영역도 AI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되는 거는 근데 AI가 전화까지 하는 능력까지 있으면 대박이겠다. 이게 중요한데 힘든 영역이거든요. 이게 에너지를 많이 쓰고 이거 대박이겠다. 이거 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진짜 목소리처럼 그러니까 반응형 AI로 그러면은 사람이 이 콜센터 직원들 그러니까 월급 많이 주고라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콜센터가 뭐 이게 중요한 건 기업 입장에 중요하다 보니까 대기업들도 많이 합니다. 콜센터 해가지고. 근데 콜센터처럼 전화하면 100%예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X. 저 같으면 그냥 대꾸도 안 하고 끊어버려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그리고 끊어버려요. 얘기도 안 섞어버려요. 되게 냉정하죠. 저도 전화를 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안녕하세요 고객님. 그렇게 전화하면 안 됩니다. 전화는 예를 들어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사장님, 뭐 누구누구 뭐 대표님, 누구누구 아무튼 누구누구님 그러면서 전화를 해야 돼요. 이름을 딱 찍고 시작해야 돼요. 내 이름을 아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냉정하게 못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누구예요? 건프로예요. 그 소개하는 사람의 포지션이 있어야 돼요. 온라인 건물주택이 건프로예요? 그러면은 함부로 전화를 그냥 못 끊어요. 네. 나에 대해서도 명확한 포지션을 갖춰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진희 사장님 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택의 건프로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전화를 못 끊어요. 네. 일반적인 부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그러면 저는 딱 끊어버려요. 네. 교육 서비스, B2B 솔루션. 왜 시간 없어요. 그리고 전화는 도움을 주는 거고, 판매 도구가 아니에요. 만나기 위한 도구고. 그래서 전화했을 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오프라인으로 오실래요? 그 도구를 사야지, 전화로 뭔가 판매하겠다는 사람은 되게 오만한 사람이에요. 미쳤다고 전화로 누가 사? 근데 이게 전화로 뭔가 판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험 3만원? 이 사람들이 진짜 고수거든요. 네. B2B 솔루션, 뭐 이런 부분. 네,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의료 서비스, 환자 케어, 병원 뭐 이런 부분도 전화 커뮤니케이션이 뭐 암만 AA, 챗GPT, GPT 하더라도 메일, 문자, 카톡 그 메일보다 전화 한 통화가 더 가치가 있어요. 그냥 연애 생각하시면 돼요. 눈으로 말해요. 만나는 게 더 가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연애 전화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객과 연애해라.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우스갯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벤치 매장이나 고급 그때 보면은 매력적인 여성이랑 매력적인 남성들을 연봉을 많이 주고 시켜요. 그러니까 클럽 호스트 그런 것도 보면은 매력적인 남성 연봉 많이 주고 그래야 모객이 더 잘 되고 그래야 매출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저 한국, 미국 하다못해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큰 월급쟁이 목사들 성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들 목회자 시키는 거 아세요? 네. 그 대형교회 목사들도 그래야 성도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매력이 강한 사람이 세일즈에 능하고 회사 매출을 확 이렇게 올려줘요. 예. 그런 걸 그래서 미인계, 미남계라고 하잖아요. 이거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국, 일본, 계층, 관계인식, 간접, 의사표현, 장기적인 관계 구축에서 전화 커뮤니케이션이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다 중요하네요. 네. 한국은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뭐 존칭어, 제가 전화할 때 용안을 좀 뵙도록 할게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싫은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오프라인 용안 뵐게요. 우리나라는 예의, 동방 예의지국, 높임말. 그리고 미국은 직접적으로 소통. 그러니까 세미나 들으면은 이거 오프라인 강의비는 얼마예요? 직접적으로 소통이죠. 미국은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유럽은 국가별 인사 예절, 뭐 형식적인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봉주로 프랑스도 이제 볼키스 하잖아요. 관계의 비즈니스 균형이 중요하다는데요. 유럽은. 그 중국, 일본은 계층적 관계인식, 간접적 의사표현, 장기적인 관계, 중국 관시. 일본 사람 되게 친절하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 예의네요. 예의. 전화할 때 실례지만 통화 괜찮으실까요? 네. 혹은 용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될까요? 네. 그런 거죠. 전화를 했을 때, 뭐, 이진희 사장님 되시죠? 그 다음에, 온라인 건물주택의 건프로입니다. 포지션이.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 같은 사람 그냥 끊어버려요. 예. AA 통화 분석, 음성 인식 기술, 데이터 기반 기기나 통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전화 커뮤니케이션이, 미래 트렌드라고 하네요. AI가.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거 AI로 사람처럼 전화하면 대박이겠다. 이거 돈 내고 무조건 쓰겠다. 기업들이. 네.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미래 트렌드라고 하네요. 전화 커뮤니케이션이. AI 기반 통합 분석, 음성 인식 기술이 발전해서 사람처럼 전화할 수 있는 이거 기업이 무조건 씁니다. 100%예요. 네. 기업들이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특히나 이제 세일즈 기반의 회사들은 그런 부분이 특히나 중요해요.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개인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런 프로그램 있으면 저는 돈 내고도 쓸 것 같아요. 네, 100%.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라이브도 하고 실시간으로 하는데 프로건포TV 구독, 시청, 알람 요청 부탁드리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항상 무료 세미나 상단에 그 유튜브, 쇼핑몰, SNS, 블로그 관련 세미나, 특히나 제가 챗GPT 공부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챗GPT도 하나하나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진짜 센세이션한 시장이에요. 센세이션. 그래서 GPT 관련해서 뭐 코딩을 하는 방법, GPT 활용해서 음악을 만드는 방법,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방법, 영상을 만드는 방법. 제가 지금 나오는 제가 AI가 아닐 거라고 뭐가 장담하실 수 있을까요? AI가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정형화돼 있어가지고 비추인데 AI가 그냥 내용 내주면은 저처럼 얘기할 수 있는 AI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장애입니다. 생산성이 확대가 되니까 많이 온오프라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해볼게요. 온라인으로서 이론을 듣고 오프라인으로 체험한다. 그게 유비쿼터스거든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